사실 어제 인터뷰긴 하지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덕분에 마켓걸리와 저희 쿠팡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제가 저도 이제 월요일마다 나가는 그 TV조선에서 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 그 유병수 기자가 하는 거기에 이제 어제 권영세 위원장이 나가셨던데 1시간 통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여러 얘기 이제 듣고 싶어서 유병수 기자가 발이 넓어서 섭외에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당시 비대위원일 때 김문수 후보 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다. 네. 우리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반대한 걸로 알았잖아요. 네. 근데 김용태도 찬성했다면 전원 그렇죠. 만장일치로 그러면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하라고 당무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일단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한 거는 한덕수는 원래 카드가 아니었다. 네. 우리가 원래 한덕수 보고 와서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안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자꾸 한덕수 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건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새벽에 모두 잠든 후에 날치기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었다. 네. 그 전날까지 마무리 졌어야 되는데 그 전날 그 협상하느라고 양쪽에서 김문수 한덕수가 협상하느라고 시간이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재공고해서 다시 후보 접수 받고 일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하는 일은 보다 나쁜 말입니까? 뭐 마켓컬리나 쿠팡 자주 이용하는데 그분들은 뭐 새벽에 하고 싶어서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이해했는데 제가 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요. 피디님 저희 준비된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당 당규에 있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관련된 당규입니다. 물론 1항에 보면 그 서류 접수 기간을 위원회 의결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히 저 3항에 보시면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후보자는 뭐 모든 후보자 다입니까? 네네네. 후보자 전당대 네. 아니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네. 그러니까 물론 위원회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저렇게 명시했다는 건 그만큼 건의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걸 넣은 조항이거든요. 저 얘기는요. 뭐 예를 들어 투표 시간을 새벽 뭐 1시부터 6시까지 한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 저는 저 말씀 그러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그 말씀을 방송 나가서 왜 했나 싶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결론은 이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할 일 했을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와서 내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왜 방송 나갔는지 보통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준비도 좀 하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거 같지가 않아서 왜 나간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이 계속 이제 혁신을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혁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냐, 개혁을 어떻게 하냐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피디님 준비한 기사부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좀 세게 변화의 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해요. 근데 새로 선출된 일단 먼저 원내대표 선거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잠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냥 뭐 원내는 적어도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자, 네. 12월 12일부터 보자고요. 그게 이제 탄핵 의결되기 이틀 전입니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그날이 목요일인데 담화를 하면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결국 선관위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의총장에서 이거 내란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 의총이 원내대표 뽑는 의총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날 권성동, 김태호 두 분이 이제 경쟁했잖아요. 네, 그때 권성동 72표, 네, 김태호 34표 이 분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송원석 60표, 김성원 30표, 네, 그다음에 이현승 16표. 그렇죠. 16. 이제 이현승이란 분이 이제 중립이라고 해서 출마를 하신 건데 그분의 표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한보다는 윤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셨겠죠. 부산 의원들도 많이 찍으신 네. 것 같고. 그러면은 그 16표를 그냥 12, 넷 이렇게 그냥 나눠버리면 똑같잖아요. 72대 34. 네. 뭐 12인지 13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뀐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이 당에서 적어도 원내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자 12월 12일에 그렇게 72표를 권성동 의원에게 줬던 그분들은 자 뭘 겪었어요? 이틀 후에 탄핵 겪었어요. 네. 중간에 뭐 체포영장 집행이든 집행, 뭐든 해서 뭐 헌재 재판관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싸웠네 어쩐데 4대4 어쩐네 했지만 4월 4일에 결국 8대0으로 탄핵이 통과됐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2개 겪었죠. 5월 3일 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뽑히는 과정 굉장히 힘들었는데 5월 10날 모두 잠드네 날치기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걸 또 겪었어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늦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단일화하네 어쩌네 뭐 이준석이랑 뭘 하네 하다가 6월 3일 날 289만 표 차로 대패를 했어요. 이 4개를 겪었는데도 똑같아요. 네. 예. 이럴 수가 있냔 말이지. 달라진 게 없고 사실 예측 어떻게 선거 전에 원내대표 선거 전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말이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뭐 다 정해진 거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성원 의원의 득표가 너무 작아서 김성원 의원의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본인들 이익과 본인들 자리 지키기에만 지금 매몰돼 있는 60명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당에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있다. 그냥 크게 달라진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당의 상황이랑 당 원내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확인 정도용으로 저희가 받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선출된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조금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개혁에 있어서 개혁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거의 유사해요. 기재부 출신의 예산실장 출신의 그렇죠? 네. 예, 삼선의 TK이시고. 예, TK에 거의 유사해요. 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제 그런 게 네, 하나가 네.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공무원 다 그렇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제 보여준 여러 가지 관료 출신 저희 당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궤적을 보면 지금 이 상황 개혁을 주도하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맞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물음표가 든 상태에서 출범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며칠 됐잖아요 벌써 그렇죠. 월요일 날 네. 선출됐으니까 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네. 뭐 혁신적인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저 혁신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혁신위를 만든다 하는 말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네. 나왔죠. 네. 잘 안 어울립니다. 잘 그렇죠. 안 어울려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혁신위원회가 인요한 위원장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인요한 혁신위가 뭔가 뚜렷하게 했던 건 기억이 없네요. 저도. 그럼 이뇨한이라는 분이 이제 혁신이 할 때 꽤 네. 센 얘기하다 결국은 용두삼으로 끝나긴 했지만 네. 그럼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의원이 돼서 저희 당에 계시잖아요. 네. 뭐 혁신적인 모습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혁신이라는 걸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 오실 분이 과연 있겠느냐 제대로 혁신이라는 가치에 맞는 분을 모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과연 일반 대중과 지금 원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분들하고 같으냐 네. 같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본인의 그런 개혁안을 굽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뭐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뭐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뭐 당론으로 철회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우리가 우리 당은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답은 다 알고 있는. 알고 것 같습니다.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60명에 해당하는 분들 뒷줄로 가면 돼요. 네. 자꾸 앞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앞에 계시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다리 네. 꼬고 앉아 있잖아요. 쩍벌하고. 이분들만 뒤에 가셔도 혁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뭐를 위원장을 만들고 그 혁신위에 또 대변인 만들고 또 혁신위하고 당하고 싸우고 뭐 이럴 거예요 또. 아 그렇죠. 지난번에도 막 그랬으니까요. 엄청 싸웠잖아. 엄청 싸웠죠. 아, 기억이 다 나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 혁신위원장 이녀환 위원장 막 인터뷰하려고 난리 나고. 맞아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이녀환 위원장 막 또 그분 나름 그래도 좀 권위 의식 좀 있어가지고 막 기자들한테 호통치고 막 네. 따로 전화하면 막 뭐라고 하고. 그냥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꼭 이녀환 위원장만 뭐 혁신위원장 하는 법은 아니니까 또 이녀환 위원장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땐 또. 그러나 결국 관철이 안 됐는데 아니 뭘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 위원회 위자가 맡긴다는 거잖아요. 네. 뭘 맡겨요?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제일 잘하는. 우리가 알잖아 우리 문제를. 그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답을 자꾸 피해가서. 컨설팅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컨설팅이 안을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줬는데 저희가 못 하겠는데요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넥타이 좀 풀게요. 네. 아우.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어차피 7월 1일 되면 임기가 끝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6월 30일까지만 어쨌든 뭐 김용태 위원장의 얘기를 뭐 들어주는 척, 뭐 듣는 것 척하고 7월 1일부터는 원내대표 겸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실질적인 당 대표가 되죠. 실질적인 당 대표가 돼서 예. 혁신이든 이런 걸 세게 던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간 끌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의지로 들리고요. 그러니까 혁신 얘기한 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 아니라는 걸 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는 얘기 라임을 맞추는 것 같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관철되기는 어려운 거 다 아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계속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네. 나중에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이번에 아까 저 당규 찾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이제 김용태 위원장 계속 뭐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 당의 결정하는 권한 중에서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뭐 의미 같은 게 따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전당대회로 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당 의사의 정말 최종 종착지는 전당대회에서 나와요. 거기서 후보 뽑고 거기서 당원 당규도 개정하는 걸 추인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는 것도 그냥 참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원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전당원 투표도 아니고 그렇죠. 76만 전체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샘플링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거 좀 이상했어. 저는 당연히 당원 투표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약간 용어를 기사 보니까 혼돈해서 쓰더라고요. 네. 기자님들도 당원 투표, 뭐 어떨 땐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정교한 얘기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당원 혁신안 중에 당원 당규라든지 이런 개정에 당원들의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를 명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당원 투표의 위상을 높인 후에 네. 당론 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한테 묻는다는 형식을 갖춘다면 그 방법도 좋을 수가 있어요. 무슨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찬찬히 찾아보면서 좀 당이 개혁할 부분이 정말 밑에서부터 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드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당 대표가 됐었을 때 제대로 된 개혁이나 혁신이 될까라는 질문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글쎄요. 공부하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네. 잠깐만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될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상이 혁신이부터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겠다 하는 거는 즉답을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일단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그 나중에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 혁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지금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네.
의지를 갖고 자기가 하면 돼요. 혁신의 방향을 정확히 알잖아요. 정말 혁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출마하면 안 됐죠. 그렇죠. 원내대표 출마하면 안 됐죠. 네. 아픈 얘기고 그분과 잘 아는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일 수는 있는데 지금 60표 송원석 의원에게 준 그분들 앞줄에 계속 있는 분들 그분들이 혁신을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면이 쓰나요? 편이 안 쓸 것 같아요. 그 단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분들이 했던 것들을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이미지가 이렇잖아요. 계엄할 때 우왕좌왕, 네. 표결 불참, 뭐 일부러 불참인지 어쩔 수 없이 불참인지 그건 뭐 각자 다르지만 그 다음에 탄핵 의결된 다음에 이제 이거 탄핵 이거 우리 당이 이거 미친 짓 했다.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다. 뭐 이런 입장. 그 다음부터 이제 탄핵 반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물론 문제 많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전광훈 이쪽과 뭔가 연대하려는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하는 모습.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가서 또 했어요. 네. 했잖아요. 했죠. 그렇게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론은 뭐예요? 8대 0이 나왔고 국민적 여론도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국민적 판단이 그렇게 나오고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윤 대통령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말 되게 많이 듣는 게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있어서 또 계엄 사태에 있어서 정확한 입장이 뭐야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아니 여기가 무슨 대피소냔 말이에요, 당이. 네.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정치할 분이 모여서 있어야 할 곳이고 지나가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요새 막 의자 좋게 있고 밑에 따뜻하게 돼 있고 이렇게 바람막이도 있고 하면 그 집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 되게 버스 오면 네. 가야지. 네. 완전 와닿는 걷다 표현이었어요. 살림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한 짓이냔 말이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네. 나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이분들의 실책이. 지난 6개월도 훨씬 넘었어요. 계엄 이후로. 여러 번의 정치적인 고비마다 이분들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4가지 얘기했잖아요. 탄핵 의결 과정부터 해서 쭉.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고 무슨 말을 했었고 어떤 단어를 내뱉었던가 어떤 행위를 했던가 누구를 뭘 가지고 비난을 했던가 이런 걸 잘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으로 평가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 윤 대통령 탄핵은 안 되는 거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제요 특검 하면요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이 계엄이 말이에요. 그냥 윤 대통령이 화나가지고 야 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치밀하게 했어요. 네. 날짜 빼고 다 치밀했어요. 네. 화요일 밤이 아니고 토요일 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를 둘러쌀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일반인이. 네. 일단 정치 제일 중요한 거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본회의장으로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다 지역으로 가거나 뭐 어떻게 됐을 거거든요. 150명이 못 모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되죠. 그럼 착착착 갑니다. 자, 국회는 봉쇄가 되고 선관위 서버 군인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죠? 일부 정치인은 체포돼서 모처에 감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렇죠? 네. 방송국들은 단전 단수가 되고 몇 개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능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각 부대별로 부대 편제에 맞춘 임무가 하달이 됐어요.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게다가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일들 체포, 구금 이런 거를 뒤에서 수행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민군복 사고 케이블 타이 뭐 준비했잖아요. 그게 다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냥 아 나 기분 나빠 계엄해 이래서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계엄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놓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특검에 그 내란 특검이라고는 그 특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더 세게 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더 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계엄 해제 의결 때문에 결국 계엄이 이제 성공 못한 건데 이 해제 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수사가 막 나올 거예요. 네. 저희 당한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왔고 그 다음 있었던 대선 때문에 그냥 잊고 있었던 그 6개월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 그 60명이든 70명이든 이분들이 그동안 탄핵과 계엄 관련해서 주장했던 것 계몽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 아우 계몽령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했던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진짜 저는 좀 이런 얘기도 들어요. 하다못해 너희는 예전에는 그렇게 뭐 대통령 탄핵당하고 대선 치고 나면 로텐도에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던 모습 보였는데 그게 구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하니까 뭐 하고 있냐는 질책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사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특검 때문에 위협받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안위만 생각한다는 걸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출마를 해야 되고 내가 계속 무슨 직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야 너도 같이 네. 그래서 뭉치자는 게 그 얘기예요. 뭉치자가 보수 전체가 뭉쳐서 이게 아니고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만 좀 구린 사람들만 뭉치자 이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누구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지나면 얘기를 할게요. 네. 뭐 그래서 좀 어찌 보면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지도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는 추후의 문제 치더라도 당이 혼란이 더 지속될 거라는 예측들은 되게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도. 혼란 뭐 네. 지금까지 혼란 있을 만큼 있었고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뭐 이 혼란을 수습하고 그럴 상황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7월부터는 아마도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될 텐데 네. 그 전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만 해도 그 계엄 특검, 내란 특검 그 특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했어요. 네. 벌써부터. 그렇죠.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 잘 보시잔 말입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은 군인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서 현직 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났으니까 결국 이제는 타켓이 정치인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특검이 정치적으로 활용이 돼서 저희 당을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정말 반대합니다. 그러나 계엄 정국, 탄핵 정국 이 6개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논거를 가지고 너무 센 발언들 하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진실을 감추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처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은 지셔야죠. 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말들을 너무 많이 뱉어놔가지고 네.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요새 부정선거 얘기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네. 안 나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그 사람들만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떠든 사람들만 떠들었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자꾸 퍼날르니까 정말 진실인 양 생각했지만 지금 부정선거 얘기 안 나오는 이유. 전 같으면 이게 맞으면 얘기를 해야지. 야 어떻게 289만 표를 지냐?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